안녕하세요. 저는 말썽꾸러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물론 육아와 살림뿐 아니라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았으나 이제는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그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힘들어도 다녔던 것이 지금의 제 커리어를 완성시켜 준 것 같아서 행복한데요. 이런 저의 소소한 행복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불행이 찾아올 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자책감이 심했던 저였지만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연못 위에 가만히 앉아있던 개구리가 누가 던진 돌에 맞아 즉사하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줄곧 언제 맞을지 기다리고 있었던 격이니까 충격이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일로 썰TV에 사연까지 보내게 됐는지 같이 들어주실래요? 남편과 저는 별다를 것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평범하게 소개로 만나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했는데 나이가 찼다고 집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길래 그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억울해서 결혼 뒤로도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는 남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갖고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늘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성격 다툼은 사소한 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곤 했지만 그 사이에 어머님이 끼면 그냥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은 저의 결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어머님 때문에 결혼 번복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과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유도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었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직접 만나뵈니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가 가더군요. 강압적인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신 분이라 자신 앞에 그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분이었으니 제가 오죽 마음에 안 차셨을까요? 저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 나와 전문 직종에 근무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냥 부족해 보였나 봐요. 첫 만남부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마지막엔 저희 부모님까지 헐뜯으셔서 결혼은커녕 그 집안에 발 하나도 들이기 싫어졌죠. 그래서 그냥 집을 뛰쳐나왔고 남편이 뛰쳐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일을 사과 한 번 하지 않으셨죠. 뻔뻔함에 치가 떨리긴 했어도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라며 끊임없이 설득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 넘어가고야 말았어요. 다행히 상견례 자리에선 실수 없이 지나가서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의 그런 성격을 모르셨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정확히 아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남편의 말과 다르게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 저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도 어머님의 갑작스런 방문 한 번이면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곤 했었죠. 어머님은 일단 집에 오시면 인사 대신에 손가락부터 들고는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욕조까지 쭉 훑으시거든요. 그렇게 훑은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살펴보시고는 청소부터 다시 해야겠다며 잔소리를 시전하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는 집이 이게 뭐냐며 일일이 간섭을 하시는데 정말 딱 미치게 좋을 포인트까지 사람을 몰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바닥에 광이 날 정도로 치워두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러실 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시다가도 갑자기 불쑥 난입하시곤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 다들 그렇듯 아무리 때 빼고 광을 낸다 해도 1시간이면 도로아미탑을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기가 꺼내놓은 장난감과
이유식 먹다만 흔적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집이냐며 돼지우리 아니냐며 인신공격에 들어가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하는 직장맘인데 남편한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저만 잡으시길래 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며 참을 인자 3번, 그리고 참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한테 폭발하곤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그러게 좀 치워놓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어짜만 꺼내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어머님도 제 아이는 1시간도 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 육아는 오로지 저와 엄마 몫이었거든요. 일찍 아빠를 여민 저는 엄마와 같이 살다가 제가 아기를 낳고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자 발벗고 도와주셨습니다. 저 잠이라도 한숨 더 자라고 밤에도 신상아를 얼르고 주무시고 낮에도 육아는 물론이고 어지러진 집도 치워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더 해드릴 게 없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가 잠시 쉬는 시간조차 시어머님한테 뺏기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도 불쑥 찾아오는 사돈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제가 언젠가 연락을 하고 찾아오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냐며 그러는 장모님은 우리 집에 아예 눌러 살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눌러 살다니요. 우리 엄마는 육아를 도와주느라 노년을 힘들게만 보내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있어서 참긴 했지만 그날 진짜 자는 남편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은 거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어머님, 제가 여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한다고.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건드려요? 아이씨, 진짜.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건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장모님이 여기 둔 티켓을 잃어버렸잖아. 그거 지금도 자리도 없단 말이야. 티켓? 무슨 티켓인데? 근데 자네가 워낙 조심하라고 해서 내가 절대 뭐 버린 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티켓에 발이 달렸답니까?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잘 찾아봤어? 잘 찾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왜 건드셔서. 미안하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잘 놔두지 그랬어. 뭐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멀쩡히 둔 티켓 버린 건 다름 아닌 장모님인데. 남편은 겨우 구한 티켓을 잃어버렸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e스포츠 게임 티켓이었더라고요. 게임 경기 보러 가겠다고 며칠 전부터 벼른 티켓인가 본데 그 얘기를 들으니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누구는 주말도 헌납하고 아이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황금 같은 주말에 자기는 놀러 나갈 생각만 하다니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쌀쌀맞아졌습니다. 기껏 차려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어머니 김치를 대놓고 꺼내서 우적우적 먹으며 역시 이 김치가 입맛에 맞다는 식으로 아주 비아냥댔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지만 그때마다 참으라는 엄마 말에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 불도 꺼져 있고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찾으러 다녔는데 엄마 방에 지죽은듯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덜컥 놀란 마음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희수 왔니? 아프긴 뭘. 은채는? 유치원에서 힘들게 놀았는지 저녁도 안 먹고 잠이 들었다. 근데 엄마는 왜 누워있어? 저녁은 드셨고?
아니, 생각 없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렇대도.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치시긴 했지만 엄마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제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엄마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벽에 기대 앉으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은채도 클 만큼 컸고 좀 있으면 학교도 갈 건데 나도 돌아가야지. 엄마가 어딜 간다고 그래? 엄마 집 한 지 오래됐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갈 데가 왜 없어? 어디든 가면 되지. 신혼 때부터 너희 집에 붙어 있어서 많이 불편했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혹시 그이가 뭐라고 했어? 아, 설아, 뭐라고 하긴 뭘.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럼 갑자기 왜 나간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내가 엄마한테 그동안 진 빚이 얼만데 엄마를 내쫓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빚은 무슨 빚이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내가 다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암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그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집은 천천히 알아볼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부채질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죠. 싸움이 날까봐 엄마가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남편이 확실했어요. 저는 늦게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 내가 뭘? 당신이 엄마 보고 집 나가달라고 했냐고. 진짜 장모님도 참 그걸 그새 말하셨냐? 뭐?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내가 뭘? 솔직히 오래 계신 건 맞잖아. 이제 은채도 클 만큼 커서 케어 되니까 나가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은혜 갚는 것도 모자라 내쫓는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위야? 그래, 잘해주셨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텐 다 부담이고 불편했어. 솔직히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내 기분 이해해 본 적 있어? 눈치는 다 봐야 하지. 우리끼리 스킨십도 제대로 못하지. 불편한 구석이 한둘이어야지. 당신이 우리 엄마 눈치를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았으면서. 그래, 너는 모르겠지. 내가 눈치를 보고 사는지 어떤지. 근데 난 격하게 불편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 40평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집에 방 한 칸 차지하고 사시는 것도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어머님도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지. 언제까지 애만 보고 부엌대기로 있으실 거야. 너는 엄마를 생각한다면서 계속 붙들고 일이나 시킬 참이냐? 물론 나도 엄마한테 계속 은채를 봐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어. 이제 은채가 좀 커서 등하원할 때 도움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은채를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갚아드릴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엄마가 스스로 나가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가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난 그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엄마가 준비되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였냐고. 통보받은 엄마 입장이 어떻겠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왜 또 오버하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드렸어. 부탁. 몰라? 당신이랑은 진짜 대화가 안 통한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렇게 너만 하니? 남편 마음은 손톱만큼도 몰라주면서. 육아는커녕 살림에 도움 한 번 주지 않았던 남편이 큰소리치는 모습에 환멸이 일었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믿음은커녕 실망만 주다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은채는 할머니 떠난다고 엉엉 울고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확고한 엄마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어떻든 간에 엄마가 결정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며 떠나는 엄마 뒷모습이 가슴에 욱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없는 삶은 힘들었어요. 그간 너무 의지를 하고 살았던 탓인지 아이의 등 하원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까지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떠난 방을 금세 자기식대로 꾸미기 시작했죠. 게임방을 만들 거라면서 들떠있는 뒷모습을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결국 이럴 생각이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자 어머님은 더 자주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아유, 살림이 이게 뭐니? 오늘 설거지 당번이 형준 씨라서요. 어머, 얘는 남편이 당번이라고 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어머님도 당번정에서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5시간까지도 설거지거리 쌓여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기가 막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리고 설사 내가 그런다고 너도 똑같이 그럼 되니? 너는 애 키우는데 그럼 안 되지. 네, 잘못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당장 장갑 끼고 설거지부터 해. 내가 은채 봐줄 테니까. 은채 봐주시는 건 좋은데요. 지난번처럼 또 핸드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한번 보여주신 뒤로는 계속 집착하는 것 같아서요. 얘는? 나 드라마 보는데 애가 와서 같이 본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별 걱정을 다 한다. 어머님이 보시는 막장 드라마에 아이가 시선을 뺏긴 적이 있었던 터라 저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부를 들어주실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곧 드라마 할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거실에 TV가 없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면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늘어놓은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은채 잠들었다. 씻기고 재워야 하는데. 놔둬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재웠는데 그래. 그래도 이는 꼭 닦아야 하거든요. 그냥 자면 이 썩을 수도 있어서. 그냥 하루 잔다고 이 안 썩는다. 그냥 놔두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좀 앉아봐라.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님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얼굴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물 한 컵을 꿀꺽 다 마시고서는 선언하듯 입을 여셨습니다. 나 형서 집에 들어가게 됐다. 형서라면 아주버님이요? 그래. 혼자 사니 영 척척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나도 나이 들었는지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잘 됐네요. 아들 집에 가는데 무슨 허락을 다 받고 가야 한다니? 큰애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혔다. 형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소리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는데 형님네 집으로 가신다니 다행이었어요. 어머님 성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피할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붙들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다음 주에 가신다던데 뭐. 다음 주? 그렇게 빨리? 길게 고민할 건 또 뭐야. 결정됐으면 빨리 옮기면 되지. 그럼 어머니 사시는 집은? 팔아서 어떻게 하시겠지. 엄마 말로는 자기 모시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형한테 가겠지. 그 땅 노른자 위 땅이라서 못해도 5억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아깝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 무슨 소리야. 그럼 안 아깝냐? 5억이 어디서 뚝 떨어지냐고. 그래도 형님이 힘드실 수 있잖아. 앞으로 계속 같이 사셔야 하는데 그게 보통 불편하겠어?
뭐 그 마음은 나도 이해가 가네. 나도 장모님이랑 살아봐서 그 불편함을 아는데 그게 5억으로 보상이 될지 몰라.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내 말이 틀렸어? 굳이 엄마 얘기를 꺼내야겠어? 지금은 형님이랑 어머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됐다 됐어. 하나하나 말꼬리 붙잡으면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당신 그때 잊어버렸다던 티켓 말이야. 티켓? 그래, 장모님이 버린 티켓이 뭐? 버려? 당신이 은채방에 뒀던데? 내가 오늘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저는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던 문제의 티켓을 꺼내 남편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말을 더듬더군요. 이게 왜 은채방에 있어? 난 모르지. 당신이 뒀거나 은채가 갖고 놀다가 뒀거나 둘 중 하나지 않겠어? 그런가 보네. 그게 발이 달려서 갈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붙여? 야, 그 상황이면 너도 그랬을걸? 어머님이 청소하시고 난 뒤에 없어졌는데 그럼 안 그러겠냐? 엄마한테 사과드려. 뭐? 다 지난 일을 왜? 원래 때린 놈은 모르는 거야. 근데 맞은 사람은 아파. 더럽게 아파.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사과드려. 진짜 귀찮게 구네. 그래, 알았어. 기회 되면 사과드릴게. 기회 되면이라니? 그럼 무턱대고 전화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할까? 당신도 좀 이럴 때는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서는 뻔뻔한 태도라니요. 뭐 예상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티켓 사건은 그렇게 찜찜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님이 형님네로 이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형님네로 가시고 난 뒤 어머님은 뻔질나게 드나들던 저희 집의 출입을 거의 끊어내다시피 하셨습니다.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오시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남편과 다툴 일도 거의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어머님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비가 오던 날 캐리어 하나만 들고 들어오신 어머님은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꺼내시더니 익숙하게 벌컥벌컥 들이키시더군요.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왜긴,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내가 술 좀 마셨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지 뭐니? 엄마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가 마시면 또 얼마나 마시겠어. 근데 애인은 집에서 술을 너무 드시는 거 아니냐고. 술 마신 얼굴로 애한테 뽀뽀하지 말라고 아주 유난을 떨더라. 형은 아직 애기가 어린데 싫을 수 있지. 너도 형편이냐? 내가 네 형은 그렇다 쳐. 근데 큰애 그것이 아주 사람을 갖고 논단 말이야. 형수가? 그래. 툭하면 내가 이러저러 해서 힘들다고 네 형한테 투덜대긴 하고 말이지. 내가 청소를 시키면 뭐 얼마나 시키며 아침 차리려고 깨우면 뭐 얼마나 일찍 깨웠다고. 형님네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머님. 저도 그맘땐 그랬거든요. 넌 뭘 안다고 그러니? 암튼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야? 비가 오는데? 그래. 당분간 너희 집에 좀 있어야겠다. 큰애랑 네 형이랑 용서 빌러 올 때까지 안 갈 거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다퉈서는 이렇게 저희 집으로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사흘을 머무르셨고 그 사흘 동안 정말 구역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폭발하기 전에 다행히 아주버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모셔갔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의 성격으로 봤을 땐 조만간 또 이렇게 될 것 같았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때 전 처음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했던 남편조차 머릿속에 지워질 정도로요. 아,
이래서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되돌려 절대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건데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또 행복했죠. 그렇게 다시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1년 같긴 했지만 다행히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잠에 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새벽 2시. 전화기 속 형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자고 있었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혼자 있어? 네, 지금 일어나서 작은 방에 왔어요. 아무도 없으니 말씀하셔도 돼요. 나 집 나갈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혹시 어머님 때문에 그러세요? 말도 마. 사사건건 시비에 트집을 잡아대시는데 숨통이 조여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아, 많이 힘드시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치면 어머님 몫은 오로지 동서 책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어머님이 형님네로 가신다고 해서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뻔질나게 집에 드나드셔도 따로 계시는 게 나았어요. 그럼 형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아이 데리고 나가서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이혼이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살다간 내 명에 못 살 것 같아. 애를 위해서라도 이건 아닌 걸 느꼈어. 형님 의견 존중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서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간 저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준비만 하다가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럼 친정으로 일단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연락할게. 네, 건강하시고요. 전화를 끊은 저는 착잡한 마음을 이루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다니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을 결심했을 때 형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하더군요. 오죽하면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덜컥 났어요. 형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더는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 밥 해주고 살림해주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지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아들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그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었죠. 내가 기가 막혀서 참. 어머님 오셨어요? 당신 집에 있었어? 어, 근데 말도 없이 웬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엄마 형네서 나오시기로 했어. 왜? 저는 모른 척 물었습니다. 형님이 이혼하신다고는 했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형님이 집을 나간 건 확실한 사실이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게 형수가 엄마랑 계속 같이 살면 이혼하겠다고 했나 봐. 내가 키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겨우 이깟 일로 이혼? 이혼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이혼하신대요? 그렇다고 하더구나. 내가 원인이라고 파득파득 우기는데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내 성질 못 이겨서 일단 나왔다. 그래서요? 그래서긴 뭘 그래서야. 이제 네 차례지. 우리 엄마 모셔야지. 일단 며칠 동안 이불로만 챙겨왔다. 나중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은 집은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래, 방은 여기 쓰면 되니? 엄마, 여기 예전에 장모님이 쓰시던 방인데 괜찮을지 몰라. 내가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놔서. 아이고, 이 코딱지만한 방을 어떻게 쓰라는 거니? 좀 그렇지. 그럼 우리 안방 쓸래? 우리 여보 잠만 자니까 상관없거든. 안방이면 괜찮지.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건데 방이라도 넓어야 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 그럼 일단 엄마가 안방 쓰면 되겠다. 짐은 차차 옮기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여기서 사시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방까지 내어준다고요? 저희 엄마는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고 나중에는 집이 좁으니 내쫓아 놓고서 이렇게 뻔뻔히 태세 전환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긴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참고 살다가 형님 말처럼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잠깐만요. 어? 왜 그러니? 저는 아직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거에 찬성 안 했는데요? 찬성이라니? 그렇잖아. 형님도 어머님 모실 때 회의를 거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통보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지. 뭐야, 너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엄마건 우리가 모셔야지. 무슨 회의, 그딴 말이 어딨어? 그래? 근데 당신 우리 엄마는 집 좁다고 내쫓았잖아. 왜 어머님은 예외야?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스스로 나가신 건데. 아, 그래? 엄마 나가는 뒷모습이 아직도 잔상처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스스로 나갔다고? 그게 쫓겨난 거지. 스스로 나간 거야?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 차려드려야 하는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물론 형준 씨가 다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 제가 뻔히 아니까요. 게다가 저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머님까지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있죠? 어머, 얘가 뭐라니? 형준아,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엄마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있지.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내가 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 형준 씨는요, 저희 엄마 앞에서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꾹 참고 넘기셨거든요. 어머님도 좀 대인배의 기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얘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라. 그래서 뭐, 너도 집이라도 나갈 참이니? 아니요, 이혼할 거예요. 뭐? 타인에 대한 배려는커녕 본인만 생각하는 당신이란 남자, 그리고 어머님처럼 사사건건 사람 숨통 조이는 분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저 형준 씨랑 이혼할 겁니다. 제정신이야? 놀랍게도 너무 제정신이야. 내가 은채 생각해서 몇 번이나 참으려고 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은 은채한테도 불행할 것 같아. 어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둘이 이혼을 한다고? 내가 같이 산다고 했다고 이혼을 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형준 씨가 제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이 잘못 둔 티켓 엄마가 버렸다고 날뛴 거는 사소하죠. 정성 들여 차려준 밥상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어머니만 생각하잖아요? 뭐, 안방을 드린다고요? 여긴 형준 씨만의 공간이 아니라 제 공간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남자가 저를 아내로 생각하긴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제멋대로인 남자에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저당 잡힐 수 있겠냐고요. 형준아, 안 되겠다. 네가 좀 뭐라고 해라.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갑자기 감정적으로 왜 이러는 거야? 나 충분히 이성적이야. 내가 충동적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해? 나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을 이제야 실천하는 것 뿐이라고.
이혼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당장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70, 당신이 30 보탰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대 30% 줄게.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계산 끝나는 거고. 쫓겨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님과 당신이 될 테니까. 그, 그게 정말이니? 이 집 형준이 네 명이 아니었어? 아니야. 명의는 공동명의로 했지. 희수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이럴까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혼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아무리 다퉈도 이혼 얘기는 죽어도 안 꺼내길래 내가 짐작은 하고 있었어. 왜? 이혼하면 당신만 손해니까. 하지만 어쩌지? 이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안 된다. 이혼만은 안 돼. 왜요? 왜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아니, 우리 형준이가 손해라는데 이혼을 왜 해? 이혼은 하지 마. 내가 이 집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니?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네가 화난 거니까. 어머님, 아쉽게도 그뿐만은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이 이혼 요소의 8화를 차지하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늦으셨어요. 희수야, 이러지 마.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쌀쌀 맞아졌어? 원래 안 그랬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잘못하고는 사과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래? 엄마도 안 오신다고 하시잖아. 며칠만 계시다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아쉽게도 난 당신한테 이제 요만큼의 정도 안 남았거든. 가만. 이혼하고 나면 희수 벌어오는 돈도 다 형준이께 아닌 게 되잖아. 아이고, 그건 안 되지. 희수 너 곧 있으면 승진도 한다지 않았니? 그건 아니죠, 어머님. 왜 제가 번 돈이 형준 씨 거예요? 앞으로는 형준 씨 번 돈으로 두 분이서 잘 살아보세요. 두 분이 아니라 아주버님까지 세 분이려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끔찍하니까. 아직 현실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저 진짜 이혼할 거거든요. 왜 자꾸 그래? 이혼 얘기 좀 꺼내지 마. 무서우니까. 무서워? 당신은 게임 아이템 하나 잃는 게 더 무서운 사람 아니었어? 이혼도 가장 비싼 아이템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럼 간단하잖아. 희수야. 정리되는 대로 두 분이 다 나가주세요. 오늘은 어려우시려나? 그럼 제가 은채 데리고 나갈 테니까 며칠 안으로 집 비워주세요. 이혼 신청서는 곧 보낼게요. 왜 이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나 없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야. 내가 밥을 할 줄 아니? 그렇다고 애를 볼 줄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넌 여전히 엄마만 생각하는 마마보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니? 이렇게 다 큰 애들을 데리고 살라고? 그게 어머님 업보세요. 그러니까 왜 아들들을 이렇게 쓸모없이 키우셨어요? 자기 몫은 하도록 만드셨어야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엄마, 괜찮아? 저는 호들갑을 떠는 두 모자를 두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긴 어려웠지만 모든 정황상 제가 더 유리하게 재산도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말처럼 어머님은 현재 두 아들을 데리고 살며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림하시는 걸 끔찍이 싫어하시더니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미 다 키운 아들을 다시 키우는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발끝이 말려듭니다. 어쩌면 이제야 어머님은 제대로 깨닫고 계실지도 모르죠. 자신의 어리석음을요? 제 얘기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생활은 너무 즐거워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 교섭권 때마다 남편을 보는데요. 두껍게 긴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랑 합치려고 애를 구워 삼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애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순 없죠. 아빠 이런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면 다신 안 보러 올 거예요 라는 으름장에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소하죠. 여러분도 부당하다 느껴질 때 무조건 참지 말고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